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사는 오는 27일 조인식을 하고 임단협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조선업계 호황기 속에 극적으로 3년 연속 연내 타결을 이뤄내 울산시와 상공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조는 투표 조합원의 59.17%의 찬성으로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최종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타결로 현대중공업 노사는 3년 연속 연내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노사는 조선업계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기본급 13만 원 인상과 경력금 470만 원 지급, 명절 귀향비 20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이한 상황인 만큼 상호 양보를 통해 이번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임금 협상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측은 이번 타결은 조선산업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와 지역 상공계도 노사의 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친환경 선박 건조 수요의 증가와 미국의 해양 방산, 미 해군의 새로운 시장 등장으로 조선업이 제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며 지역 경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상공계 역시 이번 협상이 산업의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연내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된 만큼 글로벌 조선산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조선업이 제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24차례 파업과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 그리고 1차 잠정합의안 부결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노사는 오는 27일 조인식을 통해 올해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적인 호황 물결을 잘 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중국 광저우시와 전략적 경제 협력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오후 현대자동차 H2 광저우 공장을 방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울산시와 광저우시, 현대자동차 간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업무 협약 체결을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H2 광저우 공장이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면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수소 선도 기업으로서 울산시와 광저우시 간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중남미 방산시장 개척을 위해 페루 현지 조선업체와 함정사업 협력에 나섰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함께 지난 21일과 어제 이틀간 페루의 항구 도시 까야우에 위치한 해군회관에서 2024 페루 산업 로드쇼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로드쇼에는 페루 생산부 장관과 현지 함정 기자재 생산기업, 그리고 국내 업체 9곳이 함께 참가해 페루 현지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HD 현대미포 노사가 기본급 13만 원 인상을 핵심으로 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울산 본사에서 열린 31차 교섭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노사는 올해 6월 11일 상견례 이후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총 5차례 부분 파업을 열었습니다. 짙어가는 가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다양한 문화 행사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울산을 캠프로 하는 국제음악교류회장인 울산 에이팜이 어제 개막한 데 이어 울산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울산 문화박람회도 지난 22일부터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국제음악교류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해온 울산 에이팜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을 줄여 만든 울산 에이팜은 울산과 국내 공연팀의 해외 진출과 아시아 태평양 주요 도시들의 교류를 위한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민분들한테도 조금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어서 초이스라는 공연팀들을 대중성 있는 팀들로 좀 구성해서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의 플랫폼에서 시민 중심까지 포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모두의 음악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4 울산 에이팜은 공동체의 음악이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켜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포럼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 소리, 음악의 보편적 가치와 대중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마련됐고 울산의 소리 문화 그리고 음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방구촌 암각화에서 시작된 울산의 음악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포럼은 울산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곳곳에서 지역 소리와 음악 문화를 지키는 다양한 노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포럼으로부터 시작된 울산 에이팜의 관객과 창작 음악의 만남회장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공연장에는 울산과 해외에서 활동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 아티스트들의 무대인 로컬리티, 국내 창작 공연팀의 쇼케이스,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의 장인 에이팜 초이스 등 모두 13개 공연팀이 관객과 함께합니다. 울산 에이팜과 함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는 내일의 울산 문화로 도전을 주제로 한 2024 울산 문화박람회가 24일까지 열립니다. 울주문화재단이 남창역 전성시대를 이 울산문화박람회로 옮겨왔거든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울주문화재단이 만든 남창역의 전성시대를 모두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장은 울산의 123개 문화단체와 기관 등에서 준비한 165개 부스가 18개 주제관으로 나누어 차려져 지난해보다 면적, 부스 규모나 내용 면에서 전반적으로 확장됐다는 평가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문화단체들의 문화의 도시 울산을 주제로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지역 화폐인 울산페이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65%나 감소해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페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발행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대기질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펴낸 2023년 울산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대기질은 이산화황 농도가 0.003ppm, 이산화질소 농도는 0.016ppm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오존 농도는 전년도 0.034ppm에서 0.033ppm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으로 7대 특광 역시 평균보다 1 마이크로그램이 낮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 마이크로그램으로 7대 특광 역시 평균보다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 등의 이유로 지난해 16일 동안 16회 발령돼 2022년 3일 2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담팀은 총경급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수사반과 감식반, 관리반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최근 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초기 대응과 관리 감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부터 울산에서는 HD 현대중공업 메탄올 탱크 내 사망 사고와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이어 현대자동차 환경챔버 질식 사고까지
5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는데도 이 같은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오늘은 환자 안전 캠페인에서 전국 대상을 받은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우리나라 100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우수 사례를 공모했는데 울산의 등명의료재단 CL 요양병원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세울대병원, 이화여대, 전남대 이런 유명한 병원들도 우수상에 그쳤는데 울산의 규모가 작은 CL 요양병원이 대상을 받았답니다. 이 병원의 강진환 간호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울산의 조그마한 요양병원이 전국의 이름난 병원들을 물리치고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축하하고요. 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등명의료재단 CL요양병원 간호부장 강진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년 차 간호부장. 예, 좋습니다. 이제 대단하게 생각되는 것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100개 내로라 하는 병원들을 물리치고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평가하는 대회인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환자 안전 캠페인으로 전국의 100개 병원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 병원이 거기서 대상을 받았고요. 예. 환자 안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가지 받았어요? 예, 네. 맞습니다. 2개의 행사는 환자와 의료진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 안전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습니다. 예. 우수사례 공모전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적합성, 효과성, 적용 가능성, 참신성을 3차례에 걸쳐 심사를 했고 환자 안전 캠페인은 캠페인 활동의 협업성, 충실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아마 요양병원의 이제 필수 요건들인 것 같은데 CL 요양병원은 협업, 충실성, 참신성 모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이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의 꾸준한 인식 향상 교육과 훈련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CL은 불어로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늘은 높고 넓고 푸근하잖아요. 네. 네. 하늘의 그런 이미지처럼 안전한 CL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좋아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르신들이 말년에 요양병원 가지 않고 구구팔팔하게 사시다가 잠든 사이에 하늘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에 가면은 손발을 침대에 붓기도 하고 함부로 한다면서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환자에게 보호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이 비난을 받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보호대는 억제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거부감을 갖지만 그렇죠.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치료를 진행하기 위한 의료기구로 이해하심이 맞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는 질환의 특성상 인지기능과 운동 능력에 손상을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예. 치료를 위한 장치들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손상을 시키기도 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보호대를 적용합니다. 의료진들도 보호대 적용 전에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진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보호자도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현실적인 면을 보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요양병원에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어르신들이 어떤 상태일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가,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3년 간호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네. 예. 특히 정서적, 신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거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매우 힘들죠. 네. 전반적인 뇌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간병은 필수적이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환자가 악화될수록 간병하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목욕도 도와드리고 예. 대소변 처리도 도와드리고 또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거든요. 특히 요양병원은 24시간 의료인이 상주하고 있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나 즉각적 의료적 도움이 가능하므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모실 수 있습니다. 예. 가족을 고려장한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가족들의 고통을 나누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20년 차 간호사라고 하셨어요. 네. 아주 옛날에는 여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간호학과를 많이 갔는데 지금은 힘들다고 안 간단 말이죠. 간호사 구하기도 어렵다던데 특히 지방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고 돌봄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간병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간병인의 노령화, 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간병 서비스의 질 저하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환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울산 최초로 INC 네트워크스라는 기관과 협약해서 외국인 간병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 돌봄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병원 일이 생소한 조선족 제2동포 간병보다는 자국 내에서 습득한 전문 간병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간호학과 학생은 한국식 의료 절차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케어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요양병원의 외국인 간병 도입은 새로운 간병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심각한 간병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요양병원을 믿지 못해서 죽어도 나는 요양병원은 안 가겠다, 안 가시겠다 하는 가족이나 어르신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아까 조금 바꾸라고 하시던데. 네. 네. 요양병원에 가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없죠. 처음 결심이 좀 어렵죠. 그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적응 기간을 가져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일단 입원하시면 동병상련이라고 말동무가 생기고 같이 물리치료도 가고 한방치료도 받고 아플 땐 또 약과 주사를 바로바로 처치해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언제든 외출 외박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면 버림당했다라는 불안감은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죽어도 못 가시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명절에 자녀 집에 가셔도 빨리 집에 다시 가야 된다고 하루도 안 주무시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그럼요. 어르신들의 마지막 인연이 요양병원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신다면 믿어주세요. 아, 예. 믿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힘든 직업이지만 어르신들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L 요양병원 강진환 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주경찰서가 범서읍 태화강변 일대 산책로를 안심산책로로 조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책로를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 위치표시 긴급신고 안내판 8개와 태양광 도로표지병 258개, 안심반사경 3개를 범서읍 태화강변 산책로에 설치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향후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태화강변 공중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안심 산책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원더풀 울주 소통 행정 서비스의 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울주군이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소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5월 범서읍을 시작으로 어제 삼동면까지 8개 읍면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주민 15,500여 명이 참여해 17,000여 건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울주군이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일부 공원 부지에 대해 복구 사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시 해제 면적의 10%에서 20% 범위의 개발 제한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2018년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청량 두현공원과 범서 세모소 공원 부지 일부입니다.
울주군은 이 지역에 대해 이번 달 말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 중구보건소가 2024년 생물테러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중구보건소는 어제 인천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에서 생물테러 감염 위기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 지자체를 선정해 3년에 걸쳐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구보건소는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